네, 낚시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찌가 초리대까지 온 줄도 모르고 감다가 초리대가 부러지거나 다른 여러가지 경우로 인해서 초리대를 부러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라고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저 역시도 그제 이렇게 낚시도 꽝치고 초리대도 부서지고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경우 초리대 수리하는 방법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초리대 수리하는 영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급이 다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부러지게 되면 상당한 출혈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가이드를 잘 챙겨왔습니다. 가이드가 상당히 비싼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르르 하면서 가이드가 빠지게 되면 바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초리대가 이렇게 부서져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깨끗하게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초리대가 부서지게 되면 꽁지라고 하죠. 구독자님 한 분도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주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꽁지입니다. 꽁지 끝만 이렇게 부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서진 곳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로 찢게 되면 그냥 쑥 잡고 빼면 쑥 빠져버리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만 부러져 있는 경우에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구독자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때마침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리대를 부러뜨리고 수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싶네요. 자, 먼저 라이터로 이렇게 불로 찢어야 됩니다. 약한 불로 찢어야 되겠죠. 카본 성분은 불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불로 찢어줍니다. 위에 가이드까지 가면 안되겠죠. 조금씩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 뜨거. 자, 이렇게 조금씩 연기가 나죠. 그래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티타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있지만 쇠로 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시면 절대 타거나 해서 빠지진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앞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바늘 정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낚싯대가 상당히 얇은 또는 1호대 이하의 낚싯대라면 바늘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압정이나 핀셋 정도는 있어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조금씩 파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구멍을 조금씩 파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을 파야 됩니다. 파고 조금씩 살짝 틀어주시고요. 그냥 이쪽까지는 다 파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도를 해두시고요. 어느 정도 굽다 보면 뿌직뿌직 소리가 납니다. 잘 파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안 파게 되면 초리대 끝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파주셨죠? 그리고 한번 두드려 봅니다. 자, 이런 핀셋으로 이제 꽉 박힌 곳을 홈을 조금씩 넣어서 빼주시고 불을 넣어주시고 빼주시고 불을 넣어주시고 하는 패턴을 계속 해주시면 나중에는 안에 있는 게 싹 다 빠지게 됩니다. 자, 보셨죠? 그냥 손으로는 이렇게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얇은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여기 가이드에 불이 잘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가이드에 불이 가게 되거나 흠집이 생기게 되면 원줄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불을 뺀 다음 핀셋으로 이렇게 빼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다 빼게 되면 이제 초리대가 나옵니다.
자, 초리대가 먼저 들어가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조금 부서졌기 때문에 안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자, 여기에서 먼저 넣어 보시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구멍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예전에는 제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사포로 100% 다 갈아서 했지만 집에서 할 때는 뭐 크게 사포로 다 갈아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사포는 흔히 말하는 시야기라고 하죠. 시야기 용도로는 하시면 됩니다. 자, 커터칼을 준비를 하시고요. 커터칼로 먼저 재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길이가 여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넣겠다 이 정도를 대충 예상을 하시고 입구를 조금 갈아 주셔야 됩니다. 커터칼로 이제 끝을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커터칼로 한 이 정도 재단을 했었죠. 여기를 조금씩 카본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자재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연필 있지 않습니까? 흑연과 비슷한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조금씩 까게 되시면 초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칼로 조금씩 까면 연필 심 깎듯이 이런 식으로 깎으면 생각보다 잘 깎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쑥 제가 깎아 넣은 데까지 쑥 들어가죠. 그럼 길이가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한 정도 들어갔겠네요. 조금만 더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깎아 주신 다음에 그래도 나는 성격상 쑥 다 들어갔죠. 나는 성격상 그래도 좀 더 맨맨한 걸 원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사포를 조금, 종이 사포죠. 400메시 정도 됩니다. 종이 사포를 이용해서 조금 시야기, 우리 시야기라고 합니다. 시야기를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충분히 맨들맨들한 촉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록타이트. 록타이트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록타이트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이 록타이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각도를 잘못 붙이면 어긋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하는 부분. 자, 이제 나는 다 됐다. 나는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록타이트를 붙인 다음에 그냥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이 밑에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대로 제일 큰 거부터 하나, 첫 번째 초리대의 첫 번째 제일 마지막 가이드, 두 번째 가이드. 이것도 순서별로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넣고 나면 후회 안 됩니다. 구멍을 잘 확인을 하시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넣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거의 보통 보면 뭐 좀 가격이 있는 낚싯대들이나 어느 정도의 흘림 낚싯대들은 이렇게 센터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잡혀 있죠. 이 가이드 라인을 자 보시고요. 제일 마지막 가이드 라인, 이 가이드 라인을 센터 선에 맞춰서 쫙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잘 안 붙었네요. 센터 라인에 맞춰서 눈으로 딱 보신 다음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자, 됐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센터 라인을 맞춰주신 후 이제 본딩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 있는 가이드와 여기에 탑 가이드의 각도가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장 하이라이트인 단계입니다. 자, 이 가이드가 보고 있는 방향, 바로 여기가 똑바른 방향을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 이 방향을 넣어 주십니다. 먼저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이 가이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게 되면 이 전체 가이드가 다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순간 접착제가 좋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하셔야 되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유의하셔서 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하다가 몇 번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신속하고 빠르게 해야 되는데 신속하려면 손이 좀 빨라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 라인을 잡아 주시고요. 센터 라인 맞나 안 맞나 보고 한 손을 딱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초리대 여기를 순간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자, 입구에만 조금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 정도만 충분히 해주면 돼요. 그러면 밀리면서 살짝 묻어 있죠. 여기에 센터에 맞게 벌써 말랐습니다. 1차 실패입니다. 실패. 벌써 말랐어요.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실 수 있어요. 칼로 다시 조금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준 다음 이 정도는 근데 손재주가 없으시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깎아주는 게 아니라 묻어있던 순간 접착제를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쑥 들어가죠. 이번에는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거리에서 옆을 세우고요. 자, 스피드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방울 넣고 바로 쑥 쑤셔야 됩니다. 자, 한 방울 살짝만 묻히시면 돼요. 충분히 안에서 굳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삐져나온 이 순간 접착제는 조금 닦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옆으로 약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센터, 측면. 자, 이 정도면 약간 100% 정확하다. 제가 볼 때는 100%는 안 정확한데 거의 정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 초리대가 비틀어지지 않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묻어있는 록타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집에서 셀프 수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리대 수리하시는데 보통 보면 만원씩 받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초리대가 이렇게 박혀버려서 한번 집에서 해보시다가 안돼서 가이드도 날리고 초리대도 다시 새롭게 바꾸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용하셔서 모르시는 분들 꿀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난 말이야 냉면처럼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그게 내 꿈이다, 태수야.